눈을 비빕니다. 눈앞의 광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 빅서 해안의 해저에 있는 완벽한 원형의 구멍들. 여러분은 수년간 해양 생물학자로 일하고 있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오래된 기록들을 살펴본 후 이 구멍들이 90년대부터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1999년에 선박에 장착된 수중 음파 탐지기가 조사를 하다가 해저 1300평방킬로미터에 흩어져 있는 5200개의 이 커다란 구멍들을 발견했어요. 마치 물속에 있는 달 분화구 같아요. 팀원들에게 연락하고 로봇이 수중으로 내려가서 현장을 탐색하고 샘플 몇 개를 가져오도록 준비합니다. 여러분은 팀원들과 함께 해안으로 차를 몰고 가서 배를 타요. 배 안에 앉아서 조이스틱으로 로봇을 조종해요. 팀원이 로봇을 물속에 넣고 로봇은 아래로 잠수합니다. 수면 부근에서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여요. 하지만 로봇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분화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보트들이 여러분 옆을 빠르게 지나쳐가서 균형과 집중력을 잃습니다. 로봇은 여러분이 더 잘 볼 수 있도록 플래시라이트를 켭니다. 하지만 더 깊이 내려갈수록 해상도가 덜 선명해져요. 로봇은 거의 바닥에 닿았고 구멍은 매끈하고 거의 완벽한 원형입니다. 음파 탐지기에서 볼 수 있는 구멍 중 일부는 가로 9m, 깊이 4.5m가 넘어요. 다른 팀원들에게 이미지를 보여주자 다들 충격을 받습니다. 로봇은 수영을 계속하고 주변에 더 많은 구멍이 있는 것이 보여요. 이 중 다수는 스캐너가 위에서 캡처하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이 작게 움푹 파인 곳은 가파르고 꼬리 같은 것이 일정한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물속의 해류가 그런 모양을 만드는데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로봇이 헤엄치는 곳마다 사방에 새로운 구멍이 있습니다. 몇 시간 후 로봇은 샘플을 가지고 보트로 돌아옵니다. 실험실로 가지고 가서 연구합니다. 로봇은 분명히 인간이 버린 쓰레기의 이미지를 포착했지만 현재로서 샘플에는 어떤 염려할 만한 점이 보이지 않아요. 샘플 주머니의 3분의 1이 쓰레기로 채워져 있지만 이 구멍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여전히 설명할 수 없어요. 밤이 늦었고 다른 팀원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연구실에서 잠이 들었고 여전히 답을 찾으려 하고 있어요. 다음날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가 어쩌면 이 구멍들이 해양 생물에 해로울 수 있는 가스가 분출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빨리 로봇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바다로 항해합니다. 이번에는 팀원들을 부를 생각도 안 했어요. 로봇을 물속에 넣고 스크린 뒤로 가서 조종합니다. 그 로봇은 바다 밑바닥으로 내려가 조사를 합니다. 지금까지 그 구멍들은 여전히 쓰레기로 덮여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일부 구멍 안에는 물고기와 해초 같은 해양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많은 스캔을 한 결과 어떤 거품도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가스가 분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꼭 찾아내기로 결심해요. 잠시 후 여러분은 커다란 분화구 중 하나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로봇은 주변을 스캔하기 시작해요. 어디에선가 나오는 기포를 발견하지만 로봇은 기포에 닿을 수 없습니다. 로봇은 주변을 헤엄치며 그 장소를 찾으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해요. 로봇을 실험실로 가져와 연구합니다. 로봇에 물건을 들어 올리고 옮길 수 있는 기계팔을 붙입니다. 로봇을 같은 장소에서 다시 물속으로 내려보지만 거품이 저번처럼 자주 발생하지 않아요. 로봇팔을 사용하여 쓰레기 일부를 옮기자 플라스틱 더미 옆에서 개들이 거품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찾았다! 나쁜 소식은 왜 작은 구멍과 분화구 같은 구멍들이 생겨났는지 아직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수면으로 돌아가기 위해 로봇을 조정하려고 하려는데 문어 한 마리가 촉수로 로봇을 감싸서 끌어내립니다. 제어장치와 씨름하면서 전력을 다해 문어를 밀어냅니다. 하지만 문어의 흡착력이 너무 강해서 떨어지지 않아요. 문어와 로봇 사이의 줄다리기 게임이에요. 문어는 로봇이 점심거리라고 생각하고 로봇을 쓰레기 더미 아래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로봇 팔을 이용해서 빠져나오고 로봇은 수면으로 헤엄쳐 올라옵니다. 더 혼란스러운 상태로 연구실로 돌아갑니다. 로봇은 연구할 수 있는 더 많은 샘플을 수집했어요.
여러분은 현미경에서 눈을 떼지 않아요. 무슨 일인지 알아내려고 노력하지만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 검사를 수행하여 이 구멍들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잠시 후 결과를 확인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놀라게 됩니다. 결과는 그 구멍들이 약 40만 년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렇다면 인간의 쓰레기가 그 원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진실을 알아내려고 수많은 밤샘 작업을 합니다. 다시 한번 팀을 모으고 이것에 대해 작은 기자회견을 열어요. 여러분은 이것이 우리가 매우 염려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알려줄 사실이 없습니다. 모든 두뇌 작업을 종합해본 결과 그 커다란 구멍들이 5만 년 이상 동안 변하거나 활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새로운 구멍들은 아마도 해저의 바닥으로 가라앉은 인간의 쓰레기에 의해 만들어졌을 거예요. 해양 생물들은 플라스틱이나 버려진 낚시 도구를 모아서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약 4,500개의 구멍이 새로 생겼고 그 안에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애초에 왜 구멍이 생겼는지는 여전히 답이 없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속의 쓰레기를 치우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역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청소 다이버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여러분은 바다로의 청소 여행을 주관하고 모든 쓰레기를 추출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청소 작업 선박이 도착하고 모두가 그물을 내려 쓰레기를 수거해요. 여러분은 그물이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로봇을 한 번 더 내려봅니다. 대부분의 쓰레기가 수거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해양 생물들이 앞다퉈 주랭랑을 칩니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해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요. 몇 주 후 모든 구멍에서 쓰레기가 제거됩니다. 표면에서 음파 탐지 스캔을 한 번 더 하자 구멍들이 이전보다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것에 대한 답은 얻지 못했어요. 세계 다른 곳에서 이런 구멍들이 나타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더 조사를 합니다. 대륙 반대편 플로리다 걸프만의 신비한 블루홀이 있어요. 플로리다로 가는 첫 비행기를 타고 가서 탐험을 담당하는 과학자들과 만납니다. 블루홀은 해저 아래에서 열리는 수중 싱크홀입니다. 지표면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중 세계에도 싱크홀이 있어요. 이것은 그린 바나나라고 불리며 45m 수중에 있어요. 그리고 구멍의 깊이는 130m입니다. 여러분은 특수 장비를 하고 다른 팀원들과 황량한 해저로 잠수합니다. 그리고 그 구멍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요. 여러분과 다른 과학자들은 그 안에 살고 있는 다양한 해양 생물에 놀랍니다. 바다거북들이 옆을 지나쳐 헤엄치고 심지어 상어들도 있어요. 이 상어들은 인간을 해치지 않아요. 반쯤 내려갔을 때 사람이 통과하기 힘든 좁은 길에 다다릅니다. 하지만 모두가 조심합니다. 가까운 주변에 산호, 해면, 연체동물이 있어요. 여러분은 샘플을 수집해서 연구실로 돌아가요. 블루홀에는 일반적으로 척박한 땅보다 영양분이 풍부하고 독특한 해양 생물이 많이 서식합니다. 블루홀은 상당히 흔하고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아요. 상관관계를 연구해본 후 여러분은 캘리포니아 해안의 구멍들이 블루홀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스테리는 계속됩니다.